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4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는 더 글로리와 학교 폭력입니다. 다들 더 글로리 보셨나요? 네. 미곰님. 네, 저 1월에 와이프랑 2차 코로나 감염됐을 때 격리했었는데 그때 봤습니다. 코알님은요? 저도 봤습니다. 빠져들더라고요. 맞아요. 훅 들어가죠. 송치미님요? 네, 저는 송혜교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려다가 저도 유튜브 준기 씨랑 저 이혼해가지고. 아니 그 전부터 그냥 안 좋아했던 그 것 같아. 전부터. 그래서 내가 태우도 안 봤어요. 근데 거의 태양의 외도. 동년배 아니에요? 빠른 파리. 그러니까 같은 송씨네. 동성동본. 아니에요. 동성동본은 송중기랑 제가 동성동본이고 둘 여산 송씨, 은진 송씨 달라. 그런 지명이 있구나. 여산 은진. 여산 은진. 우리 그래서 파가 달라요. 은진? 응, 나 은진. 오. 왜? 연진이지. 걔 연진이야. 정신 차려. 오케이.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슈가 돼서 저 1시간 30분짜리 요약본을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또 1시간 20분짜리 요약본을 또 본 거야. 그래서 그냥 본편을 봐요. 이런 반응이야 다. 그럴 거면 보지 그랬어.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사촌 동생의 남편. 저랑 동갑이에요. 사촌 여동생은 이제 82년생이고 신랑은 저랑 또 같이 77인데 네. 그거 예고편 편집한 사람이었던 거야. 걔네 스튜디오가. 맞아. 얘기했어. 파트 2를 얘는 다 본 거야. 이번에 만났거든. 나만 좀 보여주면 안 돼? 안 돼. 우리 업계에 그래서 감옥 간 사람 있단 말이야. 맞아. 얘기해줘. 근데 진짜 얘기 안 해줘. 그 위약이어가지고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그 예고편 자기가 편집한 건데 그 본인이 처음에 통편집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예고편보다는 좀 더 긴 것까지는 보여줬어. 그래서 하나만 물어봤어요. 파트 3 나오는 거야? 안 나올 것 같아. 고마워. 그거만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 김은희 작가 킹덤 1 보고 다 보고 약간 멘탈 나갔거든. 왜요? 이제부터 시작으로 끝났어요. 뭐야? 예고편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준 거야. 이미 마지막 장면이 내가 예고편에서 본 걸로 끝이 났어. 파트 1이. 맞아. 이 새끼들이야 내가 뭐 이랬거든. 아무튼 파트 2에서 끝난대요. 네. 그래서 봤어요? 네. 저는 1월에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이동 중이나 밤에 온천하면서 이틀 만에 다 봤어요. 진짜 금방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흡입력이 와이프랑 상당해서. 놀러 가서 그걸 봤다고? 와이프랑 같이 봤죠. 그래서 파트 2가 빨리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학교 폭력을 당해봤거나 해봤거나 방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당해봤어요. 진짜요? 네, 저 2번이나. 의외네. 어떻게 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네네. 느둥.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역시. 국민학교 다녔어요 저는. 제가 서당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첫 입학생이에요. 축하해요. 네. 근데 83년생이 국민학교로 입학했다가 초등학교로 졸업했다고 했거든. 맞아. 6학년 때. 근데 그냥 그저 6명씩 모둠 조 만들어서 발표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점수를 거기다 한 방에 주는 거. 도대체 내가 아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조별 과제를 왜 내는 거냐? 인간의 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조별 과제 왜 내냐? 평가하기 좋아서? 맞아요. 본인들이 편해서. 그렇지. 왜냐면 30명 할 거 6개만 하면 되거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다 이기적이야. 그때 6학년 때 6명씩 조를 짰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조에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못하는 게 편성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조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였어요. 그리고 난 여기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저 조별로 점수를 매겨서 그게 반영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야. 당연히 잘하고 싶지. 그러니까 질문이 오면 제가 이제 막 손들고 발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거기는 뭐 지연이만 발표하니 이런 얘기를 했겠지? 네. 얘네들이 저를 놀이터를 그러니까 운동장 뒤쪽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재수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왜 너만 잘난 척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니네가 발표를 하든가 그랬다가 맞았어요 제가. 맞아서 그때도 여전히 당차시긴 했네. 근데 되게 우리가 전체가 이제 6명인데 하나는 약간 미안해요. 그때 표현 부진아가 있었거든. 부진아가 있으니까 얘는 집에 갔고 얘가
얘는 한마디로 걔가 내 짝인 거야. 내가 걔를 제가 반에서 되게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 내가 걔를 케어하는 입장이어서 걔는 집에 갔고 그러면 나랑 3명이 더 있잖아.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약간 방관자. 방관자고 둘이 그러니까 하나가 내가 엄청 미운 거고 한 명이 행동대장 같은 애가 있어요 늘. 그래서 행동대장 그런 애들 같은 애가 저를 발로 찼어요. 어. 내가 헉으로 맞았어. 그리고 날 미워하는 애가 저를 물었어요. 물었어. 뭐예요? 지금 어디지 여기 뭐라 그래? 팔뚝 위에 이두? 네네네. 여기를 상완이 물었어. 근데 그러면 얘 머리통이 내 눈 밑에 있잖아. 어. 그 물린 와중에 어땠는 줄 알아? 너무 창피하다. 물린 게. 아니 이게 무는 네가 아오. 네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팍팍팍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 상황이 이 장면이 너무 쪽팔려. 쪽팔린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네가 걔야? 뭐 이랬어 내가. 어. 그리고 집에 물린 채로 이렇게 물러서 막 개웃기네.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희 엄마가 학교에 올 일이 있었어요. 네. 올 일이 있어서 엄마 선생님이 뭐 아무튼 뭐 올 일이 있어서 우리는 막 국화 화분 같은 거 팔고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뭐 사러 올 게 있어서 왔다가 이제 그러려고 나오는데 딸년이 물려갖고 왔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담임한테 갔어. 담임 막 지금 이분이 지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이런 입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화해를 시켰어요. 친하게 지내라고. 그럴 리가 있나? 그렇지. 그거 한 번이랑 중학교 때도 있었죠. 오.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중1 때 이제 반에 이제 공부 잘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반에서 2등이었어요. 오. 들어갈 때 2등이었는데 나올 때까지 2등이었어요. 와우. 와. 홍진호네 홍진호. 아니야. 전교로 근데 우리 반 1등은 전교 1, 2등 하는 애였고 그럼 내가 13반이면 2등이면 내가 14등부터 26등 사이에 있어야지 좀 정확한 점수잖아. 나는 한 30 막 후반대에 있어. 우리 반이 공부를 못한 거야. 그리고 내 밑에 3등은 더 격차가 있는 3등이었던 거야. 전교로 따지면. 그러니까 절대로 1, 2, 3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안 바뀐 채로 1학년이 끝났는데 3등이 내가 미웠나 봐. 질투했네 질투했네. 얘가 나를 주도적으로 미워해서 행동대장을 앞세워 제가 뭐 엄마가 아무래도 돈 봉투 갖다 주는 것 같다. 우리 집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집인데 옛날에 돈복도 많이 쌍놈이네 쌍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걔가 어느 날 학교로 갔더니 물왁스 있죠. 제 의자에 물왁스가 발라져 있고 그래서 내려가갖고 의자를 바꿔갖고 왔어요. 근데 나는 또 되게 늦게 간 애거든. 그거 이제 일단 그 수혜 아저씨가 뭔가 약간 짠한 눈으로 날 바라봤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러지. 그럼 다음날 일찍 가야 되잖아. 다음날 똑같이 딱 갔지. 거의 지각 직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 열고 들어가는 애 있잖아. 갔더니 의자가 없어졌어요. 의자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하키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키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어. 나는 키가 작은데 하키부는 뒤에 있으니까 허벅지가 책상에 안 들어가. 뭔지 알지? 그래서 또 1시간 끝나고 내려가서 또 의자를 또 바꿔왔어. 그러니까 또 수혜 아저씨가 날 짠하게 봐. 그럼 다음날 일찍 가야 되잖아. 난 그냥 갔지. 책상하고 의자가 다 없어. 그래서 근데 하키부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야 진짜 열심히들 산다 이런 느낌 들어. 근데 그때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다른 애들은 책상이 없는 자리가 생긴 거잖아. 뻥 하고 빈 자리가 있는 거야. 그렇지. 키가 작아서 앞에 앉는데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내려가서 책상을 가지고 올라오고 의자를 가지고 올라오니까 내가 늦잖아. 그걸 담임이 본 거야. 너 어디 갔다 와? 책상하고 의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담임은 눈치를 챈 거지. 누구냐고 막. 오 그래 담임 괜찮다. 그럼 뭐해? 그래서 나는 그때 방관자 새끼들 어느 누구도 이거를 그러지 말아라고도 안 했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좀 암울하게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미워했던 그 아이가 학교 뒤에 둥그렇게 모여서 다른 애들한테 의도 터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일장한테. 근데 저는 그런 거 원래 불의를 안 참는 애거든. 니네 뭐해?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쳐다보고 그냥 참았어. 지나갔어요. 아 쌍년 너도 맞아라. 약간 그런 거. 업보다 업보. 근데 그때 행동대장이 내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너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거를 금방 발견했대. 숙제 안 와서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옆반에서 막 체육복 빌려갖고 체육 시간에 혼자 운동화 못 신고 나오고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애였거든. 그래서 아 제가 너에 대해서 음해했구나라고 느꼈다. 이런 거. 근데 되게 기억에 되게 남고 되게 창피하고 그렇죠. 되게 상처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어릴 이제 때니까 또. 흔히 말하는 전체가 다 이지매하거나
걔네들이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힌 게 아닌 거야. 아. 글로리는 계속 괴롭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다른 애들 그렇죠. 다 함구하고 있거든. 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난 괴롭힘을 당했었다. 음. 그래 아무튼 잘 컸다 지연아. 그러니까 코알님은요? 저도 안 당한 것 같진 않아요. 의외로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오히려 반전. 저도 사실 막 초등학교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송치민이처럼 저는 약간 반대예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갖고 제가 약간 부끄럽지만 제가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뗐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네, 그 1학년 학교 어떻게 다닌 거야? 그냥 저건 뭘까? 이제 막 약간 이제 그때까지는 눈치코치로. 선생님이 만약에 일어서서 이제 읽으라고 하잖아요. 발표시켜서. 오. 그때 제가 못 읽고 막 그냥 멍 때리고 있고 막 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 근데 저도 이제 한글을 읽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계속 안 외워지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도 너무 이게 힘들었는지 해서 저희 엄마가 이제 해서 알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과정 안에서 공부를 사실 못하면 이제 애들이 약간 놀림 대상도 됐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저를 약간 그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놀리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계속 놀리고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때리진 않았지만 그때 놀리고 약간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피하려고 하고 이제 약간 그냥 바보라는 식으로 약간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예 배제시킨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이 얘기 들으니까 나 가해자인 적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때는 조금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떼다 보니까 사실 그때 한글을 뗐지 또 한글 말고도 막 그때는 도하기 빼기도 제대로 잘 못했어요. 막 공부를 정말 못해갖고. 네. 그래서 뒤늦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구몬을 해서 그때 도하기부터 배웠어요. 오. 네,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왜냐면 잘 컸다 얘가. 너 진짜 야 너 성공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 안에서 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스노우 제가 스타터네, 스노우 스타터. 모자르기도 하고 제가 또 그때는 지금보다 말 더 안 하고 더 이렇게 순진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놀림의 대상도 되고. 근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약간 놀리기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사를 또 자주 했어요. 제가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사한데에서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에 그때는 이제 약간 폭력도 같이 생기긴 했었어요. 약간 놀리면서 약간 때리고 약간 그런 게 있고 중학교 근데 제가 약간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을 깨우친 단계가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까지 또 그걸 몰랐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약간 그게 조금 이어졌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는 약간 중간 자리에 앉고 이제 뒤에 약간 이제 조금 노는 애들이 앉으면 뒤에서 막 뭘 던져요. 제 머리에다가 뭘 야 던져요. 이거 영화에서 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 튀기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어. 그런 것도 이제 제 등에다가 마이에다가 이제 교복 마이에다가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돌아오면 저도 화나니까 뒤돌아서 찾으려고 하면 뭐 자기는 뭐 이제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뭐 얘가 있어 제가 있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루기만 하고 그냥 그럼 자기들이 저는 노는 거지. 뭐. 이 정도면 심하게 당한 건데? 네. 그러다 그치? 보니까 아니, 남자반에서는 네, 전 남자 학교 흔히 있는 일이긴 해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이제 거의 제가 중학교를 벗어나고 고등학교는 사실 공고여서 거기서 사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긴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구몬을 하면서. 그래도 동네에서 꽤 괜찮은 네. 공고예요. 거기. 맞아요. 네. 했는데 거기 학교에서는 제가 그래도 반에서 1, 2등을 했던 거예요. 잠깐만. 와. 근데 사실 그것도 일반 인문계에서는 사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중간 정도 올라온 그 단계였는데 야, 그러다 보니까 노력파. 그리고 제가 이제 신장도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제일 심했고 2학년, 3학년 갔을 때 제가 키가 그래도 180이 됐었어요. 181 중3 때.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덜 해졌고 그치. 키가 네. 크면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땐 그런 건 전혀 없어지고 왜냐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학생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그때는 안 받았었고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예, 이거를 보면서 예전에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셋 중에서 셋 다 안 해본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게 네. 내가 학급 평가를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다 같이 막 우르르 가서 막 싸우긴 했어도 누굴 일방적으로 때리거나 뭐 금품을 갈취하거나
뭐 더글로리 좀 막 고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논다고 생각했지만 그 애는 말 못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오. 네. 왜냐면 저는 아니었는데 걔 입장에서는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야 하지마 이걸 못하니까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에 방송에서 말했던 에피소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고 화낸 적이 오. 있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방관을 하지 않았던 거는 운동을 계속해서 등치발 믿고 네. 얘기해서 너가 거기서 튕겨 나갔다는 그 얘기하는 거지.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당하지도 않긴 했던 것 같아요. 남자 새끼들은 결국엔 등치가 커야 되는구나. 와. 아니에요. 저도 컸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네, 저는 운동을 계속 했었으니까. 어렸을 때 컸으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이제 제가 사실 크긴 크게 컸는데 이제 큰 애들 중에서도 엄청 순진하고 이렇게 막 조용조용하고 초식 그런 거 동물 있잖아요. 같아 보이니까. 약간 그런 그래서 아, 약간 그땐 초식 놀림의 공룡.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운동 그 남자애들끼리는 운동하는 애는 약간 그 자기네 서열을 해서 세우지 않고 약간 번외 같은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빼죠. 야구부 네. 빼주고. 저 초등학교 때는 막 학예 때 막 쌍절곤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진 봤어요. 아. 사진 봤어. 네,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으니까 막 그런 해서 뭐 당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주위에서 뭐 학폭이나 그런 이지매나 그런 걸 할 때 방관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피해자가 당해도 싸다 하는 쪽이었어요. 예. 아 옛날에 막 구타 유발자라는 표현이 해가지고 영화가 있었죠. 아니 그래서 막 너가 맞을 만한 어. 구타를 유발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맞아요. 막 구유라고 막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일이죠. 다들 왜 그렇게 학폭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어릴 때는 몇 대 때리고 맞고 욕도 하고 힘세고 돈 많은 애가 그렇지 않은 애한테 심부름 좀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 생각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곰님? 저요? 저 먼저. 저는 학교 폭력의 문제는 미성숙한 신체 그리고 미성숙한 인격일 때 충격을 받음으로써 남은 80년을 살아가는 기본 베이스가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 당했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때 충격에 제대로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요. 더글로리에서 동은이는 복수를 꿈꾸고 당찬 모습을 보이지만 그건 특별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 이태원 클라스에서 보면 성인이 됐는데도 펀드 매니저로 충분히 성공한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를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안보현이 교도소 다녀와가지고 이제 후계자에서도 떨어지고 해서 나락에 떨어졌는데도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현실적인 PTSD야. 진짜. 저게 현실적인 학폭 피해자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예. 일단 뭐 제가 되게 당차게 살고 막 되게 기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지만 남들한테 그렇게 불리움을 당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엄청 생생해요. 아. 근데 그게 막 맞아서 아팠다가 아니고 되게 내 명예를 잃은 느낌. 존엄, 사실 우리가, 존엄을 침해당한 느낌. 우리가 사실 그 명예 때문에 죽는 거잖아. 우리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되게 침해당한 느낌이 있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게 막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지매란 말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지매도 몰랐던 사람인 거야. 우리는 왕따라는 단어 썼다. 그 다음에 왕따, 왕따가 나온 거야. 은따. 은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이 나이가 지금 47살이 먹은 이때까지도 그때가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때 있었던 애들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물론 근데 엄청 당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그 중에 나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나를 괴롭히게끔 주도했다는 애가 나 지금도 기억해. 인천에 있는 재능대학을 나와서 사랑의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사랑의 스튜디오에 나와갖고 심지어 짝이 연결이 됐는데 걔는 유아교육학과를 나왔거든. 내가 KBS 전화할까 도 생각했었어. 와 씨발려. 근데 그때가 지금처럼 막 그런 폭로하고 미투가 터진 것처럼 폭로가 있었으면 했겠지만 그런 그런 거죠. 사회 분위기가 마음속으로 참 아니었으니까. 웃겨 저거 무슨 유아교육학과 웃기고 앉아있네 약간 이런 마음. 외국학과 안 나왔어요? 걔가 거기 나온 거잖아.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었어요. 육아교육 아니 나온 거라니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너까진 년이 그런 데를 나와. 너한테 애를 어떻게 맡겨 이런 생각이 성인이 돼서 드는 거야. 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데미지가 세다는 거지. 그렇죠. 요즘에야 뭐 PTSD라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그쵸. 뭐 우리 교회 언어로는 쓴뿌리, 쓴뿌리. 쓴뿌리,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진짜 얼마나 크게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미치다는 거야. 제가 코알님한테 덩치가 컸어도 한번 그 당했던 기억이 있으면 덩치가 커도 그런 건가라는 생각 잠깐 한 거. 이 사람 맞아요. 덩치가 얼마나 큰 키가 크지 막 몸이 뚱뚱한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옛날에 뚱뚱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 이제 운동했었으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몸이 엄청 커졌어. 그러면 뒤에서 막 그런 걸 집어 던졌을 때 야씨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이 물론 초식 공룡이어서 그렇게 또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인생의 데미지가 세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나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데 겨우 한 번인데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렇지. 맞아요. 저도 미곰님하고 송치미님 얘기처럼 딱 그 기억이 이제 평소에는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잊고 있다가 이런 거 아까 질문처럼 뭐 심부름 좀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때 그때 심부름했던 기억이 또 나는 거예요. 아 맞아. 셔틀이었어? 내가 빵 사왔었지. 그 유명한 빵 셔틀이었구나. 아니, 자주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저한테도 이게 시켰었어요. 궁금한데 돈은 주고 사오라고 그래? 아 그렇죠. 옛날에 다행히 그랬죠. 예, 돈은 줬어요. 돈. 어. 근데 돈 주고 이렇게 사오고 막 그렇긴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확실히 그 기억이 잊혀지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평상시 일상 속에 이제 우리가 녹아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살다 보면 잊혀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그런 지금 같이 주제를 갑자기 꺼내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옛날엔 다른 기억이 소환돼, 생각도 소환. 안 나는데 갑자기 확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나한테 이런 거 했었지. 맞아 이렇게 했었지. 아 맞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아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아 이게 저로서는 아 이거는 그래도 그 사람을 일단 예민하게 약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안 되면 약간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저희 글로리처럼 복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는 많이 소심하고 많이 조용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많이 성격이 바뀐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이 괜찮아졌는데 네 그때 생각이 났을 때는 네 그냥 생각이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게 박히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저 갑자기 그렇지. 생각나는데 저 학교 폭력 당한 적 있어요. 있어요. 요즘에 어? 학교 폭력 안에 사이버 폭력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아 네, 그쵸 맞아요. 카톡방 초대하고. 네. 저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 때 버디버디 했었는데 갑자기 맥날 생각나네. 버디 저랑 둘 다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애들이 있었어요. 네. 한 명은 제가 유치원 때 출석 번호가 1번이었는데 그 친구가 2번이어가지고 맨날 짝해가지고 친구하고 했는데 걔네 둘이 갑자기 버디버디로 욕을 엄청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욕을 보냈죠. 네. 근데 두 명이서 이렇게 막 보내니까 약간 이게 되게 이렇게 이 충격이 받는 거죠. 그렇지. 이게 그리고 얘네가 갑자기 왜 그럴까? 그래서 수신 거부 해놓고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걔네 그 다음에 학교 가서도 걔네한테 가서 막 따지질 못했어요. 막 너 왜 나한테 욕했어? 이런 걸 못했어요. 다른 반이었거든요. 그냥 그러다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그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그랬더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가 그때 엄청 싫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유가 없네. 아니 근데 제가 좀 까불까불하고 좀 나대고 막 이런 성격이니까 그런 모습이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명을 하고 욕을 해야지. 그냥 냅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야 진짜 애들은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이 아닌 상태잖아. 인간이 아니니까 반인반수 진짜 인간이 아닌 상태니까 맥락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보면. 황당했어요 생각해 보면. 자기도 왜 그런지 그걸 제대로 설명 못.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데 일단 싫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 이 자식들은 어떻게 사나? YQ치만 엄청 당하고 산 거 아니야? 저는 딱히 당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 정글에서 살아남았다? 되게 저는 괴롭힘 당했을 것 같은데. 뭐 운동부 같은 건 아닌데 저도 막 많이 나대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격이 이랬으니까 애들이 약간 저를
광대로 봤죠. 그러려니 하고 네, 그냥 저 새끼 그냥 또라이다. 아 웃긴 놈이구나. 네, 그대로 컸구나. 그대로 컸죠.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는 것도 잘 지내면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딱히 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아까 했던 질문이 그 방관자들의 논리 중 하나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모든 범죄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거는 피해자의 입장이잖아요. 몇 대를 맞거나 뭐 어떤 욕을 듣든 뭐 어떤 심부름하든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학폭이라고 느끼고 뭐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그걸 뒷받침을 하면은 그럼 뭐 누가 뭐라 해도 학폭인 거죠. 학폭을 판단하는 거는 가해자나 뭐 방관자나 제3자가 아니라 결국 피해자 자신이니까요. 동은, 재준과 연진, 혜정과 명호의 삶, 그 세 가지 삶 중에서 고른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 야. 근데 여기 사라는 일부러 빼신 거예요? 아 나 까먹었어. 근데 뭐 어차피 걔는 그 두 번째 삶이지. 연진하고 그 아 근데 재준하고 연진하고 사라가 약간 한 네. 카테고리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혜정이하고 명호가 같이 있고. 네. 근데 세 가지 중 하나 고른다면 그래서. 꼭 골라야 되는 거잖아. 야, 어렵다. 그렇지. 저도 이거 저는 가해자 중에 한 명을 고르라면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에... 약간 결이 다르잖아 지금. 제가 가해자 중에 한 명 골라보세요. 그럼 재준. 오 이유는 이유는 일단 얘는 엄청 동훈이를 괴롭히고 싶었던 거보다는 물론 뭐 동훈이 비맞게 하고 약간 성적으로 좀 그런 건 있었지만 근데 뭐 파트 2에서 나올 것 같은데 성폭력도 있었을 거라는 약간 이제 그런 그거는 것도 있- 너무 얘기 없으니까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 네. 저는 재준이가 아까 왕노릇하는 게 좋고 에, 에. 그러니까 지들끼리의 왕노름이 재밌고 연진이를 좋아했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가해자 중에 택한다면 당연히 혜정하고 명호가 혜정이하고 명호처럼 사는 것보단 동훈이가 난가 싶은 마음은 좀 있어. 더 비겁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래요? 아니 근데 동훈이는 일생이 너무 처절하잖아. 그 복수만을 위해서 산 건데. 그치 자기 삶이 없지.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 다. 그럼 그렇죠. 그래. 예. 뭘 하고 싶겠어.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를 그렇지. 둔다면 네. 우선순위를 둔다면 재준. 그다음에- 가해자 중엔 차라리 재준의 삶을 살겠고 그 다음에 연진. 아니 동은 연진은 최하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도찐 개찐이요. 동은 동훈. 나는 이 명호하고 얘네보단 동훈이가 나은 것 같아. 음. 나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 옳은 거. 자존심이 좀 중요해. 음. 그러니까 뭐 비겁하게 사느니 바보로 사는 게 낫다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혜정이하고 명호는 비겁한 그런 진짜 나라를 팔아먹을 것들. 친일파.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을 것들. 오히려 재준 연진 사라는 나라를 팔아먹을 거야. 그냥 짓골린 대로 갈 사람이고 얘네는 나라를 팔아먹고 그 사람들 밑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도시는 거지. 부역자지, 부역자. 테이블 밑에서 그 빵 쪼가리 주워 먹는 개처럼. 예. 아니 그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뒷조사에서 들으면 그 강아지가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 사마리아의 개보다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겁한 인간들이어서 얘네가 나한테는 제일 세 번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해자가 돼야 되네. 동훈이처럼 큰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미고문요. 네. 저도 재준이 골랐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오. 카테고리로 안 고르고 그냥 그냥 사람으로. 사람으로 했는데 예. 이것도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지. 속어법으로 정한 거죠. 예. 동은이의 삶이 너무 지옥 같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과거에 당한 삶과 미래 복수만을 위한 삶 모두 이 다 너무 지옥 같을 거거든요. 내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미래도 지옥인 거니까. 그리고 혜정과 명호는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저도. 연진이는 계속 내 배우자와 자식에게 과거를 숨기고 사는데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 폭로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살 것 같고요. 이렇게 제일 망한 거지. 예, 예. 어찌 그렇지. 보면. 재준이는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 나만 정신 차리면 이제 제대로 사업체 할 수 있고 뭐 흑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군대 안 가고 좋죠 뭐. 예. 음. 코알님은요. 저요? 저는 너무 어렵네.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동은이를 선택을 해서 오. 아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나마. 네. 왜냐하면 그래도 저도 약간 공감은 되긴 돼서 근데 이게 그 삶을 봤을 때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따라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어릴 때 다 하기만 하겠다? 아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야지. 아니죠. 이제 그 성인이 돼서 그 가해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처럼은 행동하지 않고 사실 저는 지금에 만약에 제 이제 체격이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저기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움직일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손을 아, 그런 행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같이 때린다고. 네. 아니 지금 그 가해자를 만났어. 걔가 너보다 더 커. 더 뚱뚱해. 몸이 아 더 이제는 뚱뚱해. 그래, 여기서 할 수 더 있어? 크다고 생각 그런 거는 어. 저희 도구가 있잖아요. 근데 막 특수 폭행이야 그거. 근데. 뭐 근육 막 이렇게 이종격 투기하고 막 만두기고 막 이런. 김동현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만두기.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근데 저도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의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얘네들도 당해보면 좋지 않을까 경험을 이런 거를 그래도 저도 한 번은 해봤었죠.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의 동훈이처럼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내가 네. 다 읽어서 동훈이가 온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현재 동훈이의 모습. 딱 동훈이처럼 된다라는 확실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동훈이 나은 것 같아. 내가 니들 다 조져놓을 거야. 근데 너무 일생이 걔네들 때문에 다 바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쵸. 복수랑. 근데 난 그게 너무 싫고 그래서 저는 고민했는데 저는 혜정과 명호처럼 부역자의 삶을 달라. 역시 나랑 달라. 저는 자존심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저 뭐 돈이랑 기회 앞에서 자존심을 굳이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재준과 연진 같은 애한테 빨대 꼽아서 쭉쭉 단물 빨아 먹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익절하고 제 삶을 살 겁니다. 네. 적당한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게 삶의 지혜지. 네. 그래.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달라. 다르지. 내가 재준이가 돼서 널 부려볼게.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치. 나한테 얘가 뭐 솔직히 삥땅도 치고 그래도 티가 안 나면은 알아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최근에 추신수 선수가 같은 팀 후배인 안우진이 학폭 혐의로 WBC 국대 탈락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안우진의 학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학폭이 되게 저도 주변에 이제 지금은 뭐 두 아이의 아빠지만 사실 내가 누나 고등학교 때 왕따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왕따인지 알겠는 거 있잖아. 역시 역시 나의 촉은 틀리지 않았어. 보면서 묘하게 제가 이상했거든. 왜 이렇게 제가 묘하게 거슬리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제가 77인데 걔가 88이니까 나이 차가 엄청나는 어린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20살 때 제가 본 거예요. 걔 20살, 21살 때부터 쭉 본 건데 쟤 참 묘하게 다르다라는 게 다른 아이와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가 느껴지고 네네. 그냥 비단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방이지 시골이라기보다는 느낌이 쎄하고 그리고 거슬렸어요 제가. 저 사람의 저 아이의 행동이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동생들이 그러는 게 나한테 데미지가 없는 거야. 근데 같은 연배는 그걸 엄청 거슬려 하거든. 그렇죠. 나는 너무 나이가 많은 이모 같은 나이니까 그래 뭐 아이고 네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자기네끼리는 참아주지 않잖아. 생각나는 사람들 몇 명 있네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교회에. 옹호한다는 표현을 아까 전에 우리 얼큐체님이 무조건 피해자의 시점으로 학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사람만 나 약간 삼자 대면이 필요한 것처럼 얘가 나를 진짜 내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때리기 시작할 수도 있고 아까 그러니까 그게 얘가 나를 뭐라고 되는 거지? 계속 나의 비위를 계속 건드리는 일들이 있잖아. 뭐 근데 그거는 싹 사라지고 난 맞았어요라고 하면은 가해자 입장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또 환장하는 노릇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시비비를 그러니까 물론 글로리에 나올 정도는 이건 너무 심하고 완전 그냥 범죄인 거고 아이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리고 우리 뭐 어릴 때 뭐 부모님도 당연히 저 어릴 때는 제 친구가 폭력 가정이었는데 돈이 엄청 많아도 폭력 가정 걔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른도 잘못하면 맞는구나라고 생각하고선 자란 애였어.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리니까. 근데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 수녀님들이 그거 안 된다라고 가르쳐서 얘가 멘탈이 나간 거야. 그래서 인생을 망쳐갖고 우리 학교로 왔죠. 공부 진짜 잘했던 애인데. 그러니까 약간 시대적으로도 그게 그냥 용인되고 내가 등치 크니까 야 이 새끼야 뭐 갔다 와 뭐 빵 사와 모자란 돈은 네가 보태갖고 사와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했던 것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옹호한다는 표현이 그게
어떤 느낌인지 내가 사실 이걸 기사를 못 봐갖고 모르는데. 약간 옹호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우진이 거의 우리나라 유망주 같은 선수인데 거의 160 던지고 투수예요 투수. 응. 근데 이런 중요한- 재원인데 음. 이런 재원이 이렇게 학폭이라는 혐의로. 그렇지 추신수가 생각했을 때 그 작은 장애물 때문에 이렇게 국가 대표의 큰 자원을 못 쓰는 게 안타깝고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너무 유감스럽다. 근데 이게 혐의가 진짜로 밝혀진다면 밝혀졌어요. 밝혀지면 나는 당연히 안 해야지. 그냥 우리나라는 그거야. 이래서 저 뭐 대단한 그 우리의 재원을 낭비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건 거야.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국민들이 뭐 기뻐하고 다 필요 없어. 국민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차피 돈 많이 벌 거잖아. 저 새끼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원래 혐의가 정확하게 밝혀지면 약간 몰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야지 본보기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본보기죠. 그러니까 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를 그렇지. 지금 세대가 볼 필요는 있는 거지. 지금 이미 저질러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그 사람한테 그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 한 번 당한 사람들은 되게 미안하지만 티가 나.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묘하게 자신감 없고 눈을 잘 못 마주치고 그래요. 진짜 눈을 잘 못 근데 마주치거든.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 그치, 피해자를 가해자가 잘못이다. 정당화가 되는 거죠. 아니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교육과 학교에서 교육과 그리고 이런 본보기. 맞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괴롭혔다가 나중에 좆되겠구나. 그 되게 연예인 애들 이것 때문에 난리 나는 거 있잖아. 근데 난 너무 좋았어. 이거. 연예인도 그렇고 요즘은 또 피지컬에서도 또 논란이 되신 분 있는데 근데 이게 맞아요. 이제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대가 약간 물갈이가 되는 걸로는 난 너무 얘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 얘가 뭐 국위선양을 하든 난 국위선양 자체가 필요 없어. 물론 제가 국뽕이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국위선양 따윈 필요 없어. 사실 걔 그렇죠. 네. 걔 아니어도 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추신수 선수가 역지사지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나 뭐 자신의 자녀가 학폭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당할 일이 없겠지. 감수성이 있는 누가 거예요. 추신수 아들을? 추신수도 안 당했겠지. 자신의 야구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훈련을 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안우진도 수많은 노력과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깟 학폭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성공의 가도를 갖고 있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미안하다고 미리 까야 될 것 같아. 얘기가 차라리.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아예 이런 의혹이 생기기도 전에 의혹이 혐의가 되기 전에 제가 어린 시절 내가 이렇게 너무 잘못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내가 사과를 진짜 사과를 하든가 사과하러 다니든가. 근데 사과하러 가는 것도 저는 폭력이다? 폭력일 수도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만약에 허락한다는 걸 그렇지 허락한다고 하면 그게 나는 두려울 수 있잖아. 근데 또 피해자 입장에 그러겠지. 네가 이렇게 죄 씻음을 하면 하겠다. 그걸 내가 한 건 해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걔가. 근데 나는 내가 저기 입장이라면 그냥 뭐지 청중의 입장이라면 그냥 일반인 입장이면 진짜 맞아.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저게 겪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잃을 수 있다는 거를 저 사람은 도박을 한 거잖아. 그래서 다 잃을 수도 있는데 난 그것도 용기. 왜 맞아.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라고. 안 하는 이유가 니네가 앞으로의 그런 자존심도 채우지만 앞으로의 이득 때문에도 안 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비겁하다고 하는.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미안하다고 하고 덮고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해결하고. 왜 이렇게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 코엘님은 어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대화할 때 저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약간 좀 잘못됐다 얘기하는 약간 이제 초점이 확실히 그 추신수 선수가 그런 국대의 진짜 약간 명예에 먼저 그걸 맞춰져 있는 게 잘못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말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선수에 대한 그 잘못을 그게 깔끔하게 끝내고 하지만 이 선수는 약간 이런 유망한 선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무작정 왜 좋은 선수인데 왜 떨어뜨리냐 극각 폭력 가지고 약간 이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아는 후배고 이런 그렇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달력이 운동하던 놈이 괴롭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게 괴롭힌 게 같은 야구부 후배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얘 안우진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후배들은 괜찮다고 했고 합의까지 봤다. 근데 뭐가 문제냐 대체. 네. 근데 사실 걔네가 뭐 저기 합의를 본 게 뭐 다들 미국민 운동 해봐서 알잖아요. 그 시장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뭐 좋든 싫든 그냥 합의 봐야지. 유야무야 넘어간 거지. 자기네들도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이 사람이 어려서 뭐 합의 이런 게 있었지. 그 한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묻어놓고 보통 당한 애가 야구 그만두고 뭐 그치, 이렇게 끝나고 그치, 그치.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 끝나지. 뭐 그렇습니다. 코아님 맞아요. 네. 그래갖고 저는 그게 먼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뭐 자기가 그 약간 초점을 잘못 맞췄다. 네. 사실 저는 일단은 잘못한 거를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말을 먼저 했으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약간 그 추신수에 대한 그때문에 지금 이거 발언한 사실 대화 얘기하는 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가 확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달을 너무 이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을 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그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갔고 사실 그 피해자와 그 폭력에 대한 그거를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로서 그 후배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거를 이렇게 뉘우치는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도 그걸 잘 마무리가 되면 이 선수는 정말 유망한 선수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돌려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전달 방식을 제대로 지혜롭게 했었으면 얘기했으면 되는데 네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추신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학폭이 맞아요.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그냥 확실히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금님처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다 자기가 겪어보면은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저는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추신수 선수가 마치 미국은 운동선수들의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잖아요. 일단 이게 팩트가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더 엄격합니다. 아예 뭐 출전 정지부터 시작해서 징계 수위가 훨씬 세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이 학폭으로 인해서 안우진 선수의 이 커리어 생명이 끊기고 한국 야구의 발전이 좀 더뎌져도 괜찮아요. 안우진 아니더라도 한국 야구는 뭐 잘 발전할 거고요. 그리고 안우진 국대 안 돼도 어차피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연봉도 뭐 훨씬 높을 거고 이런 것들보다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를 위한 이 진심 어린 사과랑 적절한 보상이 더 중요하죠. 한 사람의 존엄과 생명 앞에서 뭐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른들과 법의 도움을 못 받은 동훈이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지금도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못 받는 일들이 우리가 되게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네. 뭐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여기는 엄마도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선생도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그 맞아. 간호 선생님 뭐라고 되지? 보건 선생님만 인간답게 나고 모두가 인간답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되게 극명하긴 하지만 동훈이가 스스로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의 또 규칙은 있잖아. 뭐 그렇죠.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는 거. 되게 스스로 파멸을 자기 원칙이 계획하는 있지. 거잖아. 원칙이 있지. 동훈이가 이게 사는 원동력이었겠구나. 이거 아니면 정말 그냥 한강에서 수온 체크해야지. 변사체로 그러면 진짜 누구 좋으라고 이런 마음 것처럼 얘가 하루하루 사는 거가 복수가 나한테 무슨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도 복수가 자기 삶의 막 그런 원동력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이거 아니었으면 오히려 얘는 못 살았겠구나. 삶의 동기를. 근데 보면 불법으로 하는 게 없잖아. 지금 그 이모님이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건 좀 불법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한 저기가 없잖아. 뭐 살인을 직접적으로 저지르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근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저촉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손을 안 더럽히는데 결국에는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긴 하잖아요. 그거 말고 네. 나 불법 오늘도 하고 왔는데 뭐. 그러니까 저도 불법을 12대 중과실 어기고 여기 운전하고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얘 입장으로는 삶의 원동력이 됐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죠? 자기가 복수하는 거. 스스로 복수하는 거. 영화적 덱스터 이런 것처럼. 예. 거기는 아예 그냥 진짜 살해를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거가 가끔은 모범 택시 그 드라마. 이런 거가 사실 우리 마음에 되게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렇죠. 엉망진창이어서 그런 거잖아. 그렇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죽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내가 동은이의 삶이면 꼭 복수를 해야지. 꼭 해야지. 꼭. 그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예고편에 나오니까 얘기하면은 복수가 끝나면 뭐 당신에게 남는 게 무엇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당신도 복수가 끝나면 행복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행복하진 않겠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다른 그런 복수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은 복수가 끝나면은 다 허무해야지. 자살을 하거나 그냥 허무해야지. 삶의 의미를나 목적을 잃어서 방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왜냐면 나와요. 자기 마음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그 마음이 부서지겠지. 그렇지. 이제 결국엔. 삶의 말 그대로 삶의 동력이 사라지는 거니까 새 동력을 찾아줄 남자친구가 그 남자친구 만나야겠네. 칼춤 추는 남자친구. 그러니까 칼춤 춰주겠다는 남자친구. 미국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성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은이가 고등학생 때 일단 부모는 더 이상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 그렇다 치고 눈 감아주고 감싼 담임 선생님과 도와주려고 했지만 잘린 그 보건 선생님 외에 선생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선생님들도 알고 있고 왜냐면 교과 선생님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도 분명히 봤을 텐데 눈 감고 모르는 척을 한 거잖아요. 방관한 거죠. 방관한 네,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때는 인격이 형성되는데 동은이는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머릿속 깊게 그치. 박혔겠죠. 음. 그래서 저는 자신을 도와주는 여정이나 현남을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 자체가 이미 네네. 뭐 이게 사랑을 받아본 뭐 그런 게 없기에 아예 해줄 수 없다 이런 논리처럼.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프네. 음. 근데 또 현남한테 하는 걸 보면은 또 도구처럼 생각했다가 인간미를 네. 점점 좀 되찾아가는 느낌이 있지. 네, 그런 모습이 보여요. 파트 2가 기대되네요. 요약본 봐도 네. 잘 안 되니까 너무 잘 그 요약본 보다가 본편을 다 보내가 있거든. 네. 너무 잘 요약해놨더래. 네. 유튜버들 핵심만. 쪽쪽 해놨더래. 코알님은 어때요? 네, 저도 일단은 이런 동은의 삶을 봤으면 일단은 너무 이게 제 삶을 약간 대입을 했을 때 이 삶은 약간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동은의 삶은 이제 복수로 가득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애들이 약간 이렇게 괴롭힘을 했을 때 이제 애들한테 약간 저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다 완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하게 그 삶을 와장창 무너뜨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너무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단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은 진짜 오로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표가 온리 복수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힘들 것 같은 이제 저는 이제 자라오면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인가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제 교회 제대로 원래 그 전까지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다닌다고만 하고 사실 헌금으로 PC방 뭐 그랬어요. 어릴 때도 그렇지 뭐.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거기에 예배의 삶보다는 그냥 PC방에서 게임하는 삶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몇 학년인지 까먹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나고 제 마음가짐이 조금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여러 가지가 계속 생겨서 갖고 지금 이렇게 제가 됐었는데 이런 삶은 지금 동은에게는 진짜 아무도 없는 진짜 부모님조차 안 되고 제일 가까운 게 사실은 부모님인데 부모님조차 이런 삶이 없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제 삶을 생각했을 때는 인생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투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복수하고 나도 죽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무지내니까 이렇게 복수한다고 하지 보통은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꼭 극단적 선택과 그러니까 내 삶을 끝내버리는 것과 복수하는 것 중간 어둠에쯤에 내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나는 그렇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보통 학생 때는 그거를 계획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성숙하니까. 대충 사라지는 대로 사는 애 있잖아. 사라지는 대로 되게 쉬운 선택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그냥 나이를 먹었을 것 같은 거 거기 안에서 극속에서 35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은 거지. 그리고 가해자들 탓도 하고 내 인생 한탄도 하면서 그렇게 사느니 복수해야지. 그거 하나로 가야지. 어차피 내가 뭐 18의 극단적 선택을 했든 28의 극단적 선택을 했든 극복 못했으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라지는 대로 사는. 왜냐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 인터넷 썰에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떤 애가 고등학교 때 학폭을 당한 거죠. 때리고 뭐 막 밤중에도 부르면은 막 가가지고 막 빵 셔틀 하고 뭐 했는데 대학생이 돼서도 자기도 자기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나 대신에 그 뭐 대리 출석해라 해가지고 미친놈이네. 했는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꾸준히 가서 했는데 이 목표가 그거였던 거예요. 걔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대기업 취업하고 했을 때 자기가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정보를 다 한 모아놓은 번에 거예요. 인생을 그동안. 무너뜨리려고. 와. 왜냐면 높게 올라가야 떨어질 곳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대리 출석하고 자기도 잘못했다 사실 해서 자기 벌도 받겠다 하지만 이 사람 또 하면서 폭로를 하고 뭐 했다 뭐 이런 걸 봤어요. 그 이게 동은이급이네. 거기 진짜 소름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 하는 놈도 멍청한 것 같은 거였지. 대학생까지 됐는데도 만만하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가 일부러 계속 만만한 상태로 유지를 한 거죠. 자기를 계속 그렇게 막 무섭네.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지 한 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음. 이거야. 내가 학폭 가해자로 야 나 지금 무슨 소보루빵 먹고 싶으니까 파리바게트 가서 소보루빵 사와. 너무 편하잖아. 이런 사람 마인드가 내 나이가 됐어. 바뀌었을까? 안 바뀌. 안 바뀌지. 바뀌지. 그 사람들은 내가 진짜 느끼는 이런 애들은 어느 조직에 가는 공동체 가지. 그러면 그 안에서 임팔라를 찾아. 맞아. 제일 약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봐. 예. 그리고 걔만 조져. 맞아. 이게 계속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있죠. 응. 그런 개새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물갈이가 그럼 이제 제 나이면은 어느 자리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나름 그래도 떨어질 때가 이제 좀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어디 가면 부장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수들 하세요 제발. 용기 좀 내봐요. 네. 용기 좀 내봐요. 그러기 쉽지가 않지. 응. 저는 최근에 제가 본 분닥 세인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영화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 사는 그 아일랜드계 형제가 우연한 계기로 자경단이 돼가지고 범죄자들을 다 쏴 죽이는 내용인데요. 아 그래 자경단 그 얘기였어. 네. 자경단과 복수 이 두 개를 보면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나 뭐 집단을 직접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자경이든 복수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되 그냥 뭐 동훈이처럼 법망에 걸리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괜찮다고 봐요. 물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합법적으로 가되 이 방법이 시원치 않다 싶을 때는 이렇게 동훈이나 그 형제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죠. 뭐 어떻게. 다만 뭐 자기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자기나 뭐 그 제3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지.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개인의 범죄 판단 기준이란 게 사실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경이나 복수가 만연하게 되면은 사회가 결국 아사리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런 사적 복수나 자경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물론 뭐 동훈이 같이 극단적인 케이스는 예외로 두겠지만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 기준이 되게 다르다고 했잖아. 사람 범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제가 또 효도 타임 때문에 막장 드라마를 보잖아요. 태양의 네. 신부, 뭐 네. 내 눈의 콩깍지 그 또 있어. 뭐 이거 KBS 9시 마녀의 드라마. 게임 이런 거. 네. 이 세 개가 지금 막장 드라마인데 1위 드라마. 보면 뭐라 해야 되는 거지? 그 가해자 나쁜 애들의 논리가 되게 특이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마녀의 게임이 그렇게 여기 전부치고 민소희. 민소희 나오던 그 여자분이 하는 장소희. 거거든. 그분이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그 딸로 됐던 애 지금은 아니지만 얘가 어릴 때 장서희의 친딸이 잰 걸 알았어. 그래서 저 집에 내가 가고 싶어서 바꿔 인생을. 그리고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알고 봤더니 그 인생을 바꿔버리네. 장서희의 친딸의 남자가 검사거든. 그 남자를 내가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얘를 또 어디 막 살인 죄를 누명을 씌워갖고 막 보내고 애를 뺏어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이 가해자 같은 애한테 네가 그 피해자 애한테 사과해라.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이게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뭘 사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래. 쟤 때문에 내가 엄마를 뺏겼고 남편을 다시 뺏겼고 막 내가 다시 가난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개 같은 논리야. 전혀. 생각하는 거지. 전혀. 그러니까 기준이 정말 그런 거지. 다 남 탓하는 거지. 맞아. 남 탓. 그러니까 자경단 너무 위험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동훈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확실한 플롯이 있고 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녀의 복수가 복수를 지지하는 거지. 정당화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분닥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예를 들면 뭐 불법 도박을 했다. 그리고 어디 뭐 성매매 업소에 갔다. 그런 거 다 죽이는 거야. 근데 그런 논리면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거 다 죽잖아. 그럼 걔네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성소수자가 아니다 싶으면 죽는 거고 나처럼 뭐냐 수염을 갑자기 기른다면 너 수염 족같아. 이방 수염 나. 너 죽어. 그럼 그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죠 사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학폭 피해자가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를 믿고 있다면 학폭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때리고 욕해서 갱생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게요.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를 때려도 된다는 걸 어떻게 이걸 해주겠냐. 마음속으로는 막 엄청 욕하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 학폭 피해자가 이단이나 신천지나 그런 사람이다. 아유 무슨 소리야. 피해자가 이거 안 되지. 욕해서 갱생 얘가 너 이 새끼 교회 너 예수님 믿어 이 새끼야. 교회 안 가면 너 빵 셔틀 계속 시킬 거야. 이러는 거잖아. 나보고 지금 야 예수님 퍽도 좋아하겠다 야 진짜. 안 되지. 근데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그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때려서라도 구원의 길로 구원 열차 타 이 새끼야. 아이고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너도 내려 이 새끼야. 송지연 내려. 너 이거 아니야. 너 구원 취소. 이러시겠다. 이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과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의도 맞았던 거는 이 체벌이라는 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그렇지. 효과가 바로 변화가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뒤지게 맞았지 진짜. 네. 그래서 체벌하는 사람이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체벌의 문제는 체벌하는 사람 앞에서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체벌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부작용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게 사실 체벌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질문에 연결해서 대답하면 뭐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믿는 애들을 패면 제 앞에서는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믿겠죠. 갑자기 믿는 척을 하겠죠. 근데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기독교 우리 신천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고난의 순간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최고야. 나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 어머니 하나님. 그렇지. 약간 박해당한다. 박해 그래. 스데반의 심정으로.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괴롭히지 맙시다 우리 절대로. 호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질문이 이거 보면서 지금 약간 재미 그치. 질문. 내가 가해자라서 이제 믿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이단 사이비랑 약간 학폭이랑 관계를 최대한 안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들었을 때 최근에 이거랑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제 교회 외적으로 제가 직장인 성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장인데 내 사장에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단이다. 우리 직원이? 근데 너는 그 사람을 채용을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하지. 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다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도 있죠. 거기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난 채용할 건데. 나도 할 것 같아. 거기는 이제 아직 그 생각은 비슷하긴 했었어요. 이단하고 그 업무적인 거하고는 이제 분리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아직 내 마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다. 이제 그 안에 같은 공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사장이라면 그 사람을 그냥 피할 것 같다. 그게 누구의 의견인 거야? 코알님 나이 때? 아니 제 나이 때는 지금 저희가 같은 저는 일적으로는 잘하면 저도 받아들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60대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나는 솔직한 마음은 이렇다. 근데 네. 그게 지금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되면은 만약 그분들이 그 종교 때문에 못 뽑으면은 그 차별이 되는 거죠.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네. 아니 뭐 다른 이유를 찾아서 안 하겠지만 근데 되게 거기에 흥미롭네. 동성애도 껴 네. 있었다. 이단 동성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네, 유능한 맞아요. 직원인데 네, 게이라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냥 싫은 거야 내가. 나한테 키갈만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깔다 뭔가 근데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만 안 하면 되지. 또 여기 이제 나이대이신 분들은 또 이런 마음가짐이 또 있겠구나. 약간 그냥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가짐이 불편한 있구나. 거지.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때 계신 분들은 보수적인 편들이 많으시잖아요. 비겁해. 왜 피해? 그래서 답이 뭐냐?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자꾸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직장도 내가 다니는 사무실 내 옆 사람 이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뭐 예수님 내가 그래서 맨날 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우리 사무실에 이번에 왔는데 그분을 우리 교회에 전도해야겠어. 난 그래 뭘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냐. 그러니까 그 사장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 사업장도 다 막 하나님의 내가 막 하나님께로 막 이끌고 가고 음. 싶은 마음까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 파이팅. 거 같아요. 그래놓고 자기만 어디 뭐 불법 자금 어디 해놓고서는 11조라고 하고 이러면 누가 따라가냐고 그거를. 내가 아는 애가 이랜드 다녔는데 세상 제일 싫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맞아. 나 너무 싫어서 그만뒀다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인으로 사는 거 있잖아. 내가 얘한테 막 교회 가자고는 안 해. 근데 내가 잘 사는 거를 보여주고 싶기는 해. 그래서 그렇죠. 어느 날 얘한테 그렇게 싹 틈이 생겼을 때 그치.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이랑 어른들의 방법이 다른 거지. 그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너는 오히려 저는 신천지인 그 친구랑 어제도 통화하고 어제도 연락했어. 그리고 저는 응.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주변에 다 나랑 믿음이 똑같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 그쵸. 하셔야지. 그렇죠. 목사. 아니 우리는 충분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불편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건데 숙명이지 숙명. 어떻게 보면 그걸 그 사람들을 피한다라는 거는 나 편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 이 새끼야 저 이런 양을 왜 쫓아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뭐 신천지나 이단에서 데려올 수는 없지만 그 송치미님처럼 말씀처럼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최근에 만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주 막 보고 와가지고 뭐 남편이 뭐 명이 짧대 막 이런 얘기 막 했는데 나이스요. 나이스. 종신보험 연락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어. 나서 그러다가 그 얘기를 그 초반에 하고 이제 후반에 갑자기 저한테 약간 그 친구가 근데 자기가 나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주 보는 거에 대해서 혹시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자기 주변에 있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의 대상이었던 게 너무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든 전도에 당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 게 목적이었던 게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게 너무 슬펐다라는 거죠. 그 보이잖아 또 예, 의도가. 예. 그래서 저는 송지민님처럼 뭔가 사실 사람이 진짜 인생에 나락에 가고 정말 마음이 기댈 때가 필요한데 내 바로 옆에 있는 괜찮은 사람이 신천지면 신천지에 가는 거고 맞아요. 불교면 불교에 가는 맞아. 건데 네. 그런 그렇지. 사람이 되어주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전도할 수 있는 최근의 방법. 왜냐면 최근 뉴스에 네. 기독교인 또 욕하는 얘기가 나와. 왜 전도를 하는 것인가? MZ 세대 뭐 전도 받고 싶지 않아요. 왜 하는데 오. 밑에 막 베스트 댓글에 막 개독들 다 뒤졌으면 좋겠어. 막 우리도 이런 거 죽어야 돼? 있고 막 이런 오. 막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걸 보고 이 방법적으로 어른들의 그런 순수한 신앙, 본인들만의 순수한 신앙은 좋지만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근데 그 방법이 지금 젊은 그 청년들에게 학습되는 거지. 왜냐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 또래에서 전도 받고 싶지 않아. 왜냐면 50대, 60대가 20살을 전도하진 않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또래라는 건데 또래라서 잘해야지. 저도 그 사주의가 있는 게 이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런 얘기를 막 해. 나한테 막 가자고 그래. 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나는 교회 다녀서 안 가라고 말하는 것도 저 사람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돌려 말아야 될까 했더니 난 가고 싶다. 내 후배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줬거든. 난 내 인생을 스포당하고 싶지 않아. 너무 기대감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이제 모임
그룹을 저 직장이에요. 교회를 다녀. 저희가 같은 교회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의 어머니도 여 전도사님이고 장모님 누군지 다 알겠다. 여 전도사님인데 사주분 얘기를 너무 우리 있는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있으면서 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제가 사주를 보고 이 새끼야 지금 그게 네가 그럴 때냐 하나님 퍽도 좋아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야 교회 다녀도 다 사주 보러 다니던데 뭐. 그렇죠. 야 그 교회 정도까지만 다녀도 되죠. 다 술 마시던데 뭐 네.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싶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주를 보고 왔어도 그냥 너 혼자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제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떠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보통 거야. 제가 교회에서 술밍아웃 하면 다들 그런 마음이에요. 너가 교회 술 마시는 거 이해되는데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은 교회를 처음 오기 시작했거나 음. 그런 고민하는 애한테 내가 면죄부를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술 마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각자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지만 동생들한테는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네요. 사주 얘기 나와서. 네. 어떻게 보니까 학폭 피해자 저거 2단 저거 변화시키려는 얘기하려다가 네. 여기까지 아니요, 너무 넘어가게 좋았어요. 됐는데 오, 좋았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진행한 파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너 하나 맡으시죠. 욕심내는 거야? 아니요, 겸손하겠습니다. 승진.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신천지 저는 피해자한테. 피할 거야? 아니 학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왜냐면 똑같이 저도 하나님이 내가 학폭을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 해도 결국은 이제 나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네가 내리는 거라니까 구원 열차에서 한 거기 한 명 때문에 타고 너 내리고. 몇 대 저도 때린다고 그 열차에서 내리게 하고 저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다들 비슷한 의견인데 뭐 몇 대 때리거나 욕 졸라 박아가지고 얘가 뭐 천국 간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하겠는데 그럴 확률이 매우 낮고 예 그리고 학폭 자체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폭력 얘는 옛날에 어디 사랑의 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리고 하는데 저는 인간이 어떤 막 진짜 찌질하고 뭐 나쁜 걸 하고 뭐 하더라도 체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사랑의 매라고 하는데 사랑의 매 없고 그냥 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때릴 때 쾌감이 있어요. 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제 고양이가 있을 때 좀 얘가 사고뭉치인데 사고뭉치 짓 하잖아요. 얘 괴롭히고 싶은 거야. 예. 때리거나 괴롭히는 게 재밌어. 안 된다고 하면서 재밌고 쾌감이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람한테 그런 감정 안 느낀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살인마가 됐겠지. 근데 나는 지금도 약간 내 친구들 아이를 키우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 저 안 맞아서 그래 저거. 내 친구들이 안 때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청 애를 쓰다가 요즘 이제 사춘기 바람 들어가면서 막 때리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제 와서 때리는 건 소용이 없거든. 오히려 더 맞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때리는 거 말고는 아이를 양육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나는 본인이 배워야지 그거를. 근데 이거야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짐승이잖아. 그렇죠. 그때 뭔가 얘는 짐승이니까 내가 짐승 수준에 맞춰주는 거야. 짐승은 뭔가 더 자기보다 센 게 나오면 깨갱하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조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를 알고 싶으려면 한번 얘가 조짐을 당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근데 그거는 3세 전에 한번 조져야 되나? 동물이면은 가능한데 이게 인간은 아무튼 이 체벌이 옳지 않다는 거는 뭐 연구 결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으니까 체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훈육이 되지 않는 훈육이 들어먹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오은영 박사님께 물어봐야 되나?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수정 교수님께 묻고 싶은데 이수정 씨 프로파일러잖아요. 거기가 좀 더 맞아 나는. 네 아무튼 폭력은 안 된다.